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27회입니다. 노나라 소공 20년, 공자의 나이 이미 30이었다. 그 무렵 제나라 경공과 안녕이 노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공자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공자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옛날 진나라 목공이 나라도 잡고 변두리 국가였지만 전국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오? 그러자 공자는 진나라는 비록 나라가 작아도 뜻이 응대했고 변두리 국가였지만 그 행동이 정당했습니다. 목공은 자신이 직접 백례를 발탁하여 3일간의 대화를 나눈 후 그의 현명함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정사를 맡겼던 것입니다. 가히 목공은 천하의 왕자도 될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경공은 그의 말에 탐구하여 그 후로는 노나라의 현자로서 공자를 기억하게 됐다. 공자가 35세 때 노나라 소공은 사소한 일을 계기로 나라 안에서 가장 실력자인 계평씨를 처벌하려 했다. 그 당시 인기 있던 닥사물인의 계평자가 후수박에 대해 법도에 어긋난 처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공은 계평자를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켰는데 계평자도 맹시 숙선씨와 손잡고 연합해서 반격을 하여 오히려 소공의 군대를 격파했다. 그래야 소공은 제나라로 망명해야 했다. 노나라의 정치 질서는 이때부터 무난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실망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으며 그곳에서 대부 고수자의 가신으로 지내면서 제나라 경공과 교류하고 있었다. 그 무렵 제나라에서는 음악이 매우 발달해 있었는데 이에 공자는 제나라 태사와 음악에 대하여 담론을 나누는데 특히 순임금이 만든 소곡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3개월 동안이나 그야말로 침식을 잊고 배우게 됐다. 제나라 사람들은 공자를 칭찬하였다. 드디어 제나라 군주 경공이 그 소문을 듣고 공자를 불렀다. 예전에 노나라에서 만나 공자의 사람됨에 탐구가 있던 경공은 반가워하며 공자를 맞아들인 후 어떻게 해야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 공자에게 물었다. 이에 공자는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어버이는 어버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각기 그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군주가 군주답지 아니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아니하며 부친이 부친답지 아니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아니하면 아무리 양식이 풍부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들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다는 말이오. 며칠이 지난 후 경공은 다시 공자를 불러 이번에는 정치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에 공자가 대답했다. 국가를 관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절약과 낭비 근절입니다. 경공은 공자의 대답에 기뻐하면서 공자에게 봉지를 하사했으나 재상 인정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개 유학자는 언변에 능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교만하고 독선적이어서 신하로서기 힘든 존재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허례의식을 초중하여 죽은 사람에 대한 예절을 시끄럽게 떠들이며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거창한 장례식을 지내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것이 일반의 간섭으로 든다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벼슬을 구해 거지처럼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므로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성인들이 계속하여 세상을 떠나고 주왕실이 살아간 뒤 예약이 붕괴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지금 공자가 어떻게 옷을 입고 번잡한 어진회를 제정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번잡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몇 세대에 걸쳐도 모두 학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자를 교회에서 국내의 풍속일치를 교한다는 건 백성들을 이끄는 좋은 방법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경공은 여전히 예의같이 공자를 만났으나 두 번 다시 예에 관한 화제를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경공은 공자에게 내가 그들을 계시와 같이 그렇게 높게 대우할 수가 없소라고 말하고는 계시와 맹시 중간 정도의 대우를 해줬다. 자신이 제나라에서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공자는 며칠 후 하직을 구하려고 걸려 들어갔다. 경공은 몹시 당황해야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당신 나라의 성상 정도의 지위는 안 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주리다. 이에 공자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제나라에 머물기를 하고 나왔다. 그러나 제나라 중신들 사이에 이러한 왕의 결정에 반발한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공자의 암살을 꾀하는 자까지 있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경공이 공자를 불러 말했다. 일전에 그렇게 말했으나 생각해보니 나도 이제 늙어서 당신을 기용해도 도리어 당신에게 패만 끼칠지 모르겠소. 결국 공자는 제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소인은 입으로 수습하나 군자는 행동으로 사죄한다. 공자가 노나라를 기구한 지 몇 년이나 지나 소공이 망명돼서 죽게 되자 그의 동생이 뒤를 잇게 됐다. 이 사람이 전공인데 그가 등간 이후에 노나라에서 여전히 하극상의 풍조가 심했다. 그렇지만 나라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기후 10여 년 동안 시, 서, 예학의 연구와 제자의 교육에 힘쓰면서 정치 방면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때 마침 개씨를 배반하는 가신 공산씨가
비업에서 반란을 일으키고는 사람을 보내 공자를 추빙했다.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만 해도 풍이나 호와 같은 작은 곳에 일어나 왕업을 일으켰다. 비업이 비록 작은 곳이긴 하지만 혹시 희망이 있지 않을까? 공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려고 했다. 이에 제자 자로가 반려하였다.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어쨌든 나를 초빙하겠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나에게 정치를 맡겨준다면 문왕과 무왕처럼 동방에 진례가 완비된 주나라를 세울 텐데 그러나 공자는 결국 가지 않았다. 그 후 노나라 정공은 공자를 중도의 장관에 임명했다. 공자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자 벌써 나라를 다스림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주변의 나라들까지 공자의 최세수를 본받게 됐다. 공자는 중도 장관에서 사공이 되었고 다시 대사부의 자리에 올랐다. 정공 10년 봄 노나라는 제나라와 강화를 맺게 됐다. 그런데 같은 해 여름 제나라에서는 대부 여서가 경공에게 말했다. 노나라는 공자를 통용한 이래 나날의 국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수를 치지 않으면 곧 제나라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경공은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기고 노나라의 사자를 파견하여 정공과 우호회담을 갖자면서 협곡으로 초청했다.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협곡 회의 장소에는 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정공과 경공은 예법에 따라 서로 업하여 겸양한 다음 단상으로 올라가서 술잔을 주고받는 예를 마쳤다. 그러자 제나라 관리가 빠른 걸음으로 나와서 아리했다. 양국의 우호를 축하한 뜻으로 변방 여러 민족의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공이 고개를 끄덕이자 갑자기 요란한 부서를 올리며 방패와 창칼에 무기를 든 제나라 무용단이 등장했다. 공자는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가 한 걸음에 한 계단씩 위로 걸어 올라가면서 이제 당과 계단 하나만 남았을 때 그것을 넘지 않고 긴 소매를 지나리며 말했다. 두 군주 나라의 군주가 음수를 해결하고 있는 곳에서 오랑캐 음악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당장 중지시켜 주십시오. 전나라 관리는 하는 수 없이 퇴장을 명했으나 무용단은 퇴장하지 않고 좌우 사람들은 모두 경공과 안자를 쳐다보았다. 경공은 내심 부끄러워져서 손짓으로 퇴장할 신을 보냈다. 얼마 후 전나라의 관리가 쟁걸음으로 또다시 달려서 말했다. 그렇다면 궁중음악은 어떨까요? 이에 경공이 좋다고 하자 이번에는 광대와 몸집이 작은 배우들이 까불면서 웃음이 나탔다. 이에 공자는 또 빠른 걸음에 한 계단씩 걸어 올라가 당과 한 계단만 남았을 때 그것을 넘지 않고 말했다. 비천한 몸으로 제후를 미혹하는 행위는 당치도 않는지 마땅히 사형에 처해합니다. 당장 조치하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관리들이 형법을 시행하여 광대와 배우들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모두 요참령이나 수족을 끓는 형벌에 처해졌다. 경공은 크게 두렵고 놀랐다. 그는 자신이 도리에 있어 공자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회담을 마치고 죽을 수도 대단히 두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노나라는 군자의 도리로서 군주를 보자는데 그들은 도리에 고작 오랑캐의 방법으로 나를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노나라 군적에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라고 한다. 그러자 한 신하가 그랬다. 가오를 범한 경우 소인은 입으로 수습합니다만 군자는 행동으로 죄를 하절합니다. 만일 이번 일로 마음이 크게 아프다면 행동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공은 이전에 노나라로부터 빼앗았던 땅들을 반환하고 사절을 경공에 보내어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다. 여색을 좋아하는 것만큼 덕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정공 13년 여름 공자는 정공에 말했다. 신하는 집안의 무기를 감추어둘 수 없으며 대부의 봉업은 백치의 성읍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류를 파견하여 개시의 가신으로 삼아 개손시, 숙손시, 맹손시, 상가 봉업의 성벽을 허물려고 하였다. 숙손시가 먼저 후의 성벽을 허물었고 개시도 곧 비의 성벽을 허물하였으나 당시 비업 업체였던 공산분류와 숙손첩은 빗땅 사람들을 이끌고 노나라를 공개했다. 정공은 개손, 숙손, 명손의 세 사람과 함께 개손의 거처로 피신하여 개무자의 무대에 올라갔다. 공산분류는 그것을 공개하였지만 함락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미 정공의 누대에까지 쳐들어왔다. 공자가 곧 신구수와 악기에게 누대를 내려가 격퇴하도록 하자 그들은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노나라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그들을 추격하여 보밀에서 완전히 괴멸시켰다. 성읍의 성벽을 없애게 되면 제나라 군대가 앞으로 반드시 도읍의 국문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성은 당신들 맹시를 보호하는 보루로서 성읍이 없으면 곧 맹시도 없습니다. 나는 성을 허물 수 없습니다. 12월 로 정공은 군대를 이끌고 성성을 포위하였으나 함락시키지는 못하였다. 공자는 우선 노나라의 정치를 혼란시킨 대부 소종묘를 처벌하고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3개월 지나자 양과 돼지를 파는 사람들이 값을 속이지 않고 남녀가 길을 가도 따로 걸었으면 길에 떨어진 나무 부분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또 노나라를 방문하는 타국은 일일이 관리에게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유로이 출입을 할 수 있다. 제나라 경공은 노나라 이렇게 안으로 안정돼 간다는 소문을 전해듣자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래야 대신들을 모두 불러놓고는 말했다. 이대로 공자가 정치를 담당한다면 노나라는 언젠가 천하의 패자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이웃에 있는 우리 대나라에는 당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차라리 지금 땅을 분해서 노나라에 양도해주고 현명하게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자 대부 여서가 나서 지냈다.
땅을 양도해 주기 전에 누나를 정식으로 결혼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땅을 양도하는 것은 그 외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나라는 전국에서 미녀 80명을 선발하여 화려한 옷을 입게 하고 강락의 춤을 배우고 했다.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한 120편의 말을 합쳐 노나라 공주에게 선물하고 했다. 제나라는 화려하게 장식한 이들 미녀와 말들을 먼저 노나라 도성의 남쪽 높은 문에 대기시켜 놓았다. 노나라 상경 개환자가 이 사실을 알고는 평국을 가려고 몇 번이나 가서 보더니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 그러고는 노 정공과 논의하더니 두 사람은 각지를 시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루 종일 그곳에 가서 구경하면서 정사는 아랑곳하지 않게 됐다. 이에 자로가 공작이 말했다. 이제 노나라를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그러자 공작이 이렇게 말했다. 얼마 후에면 하늘의 제사를 모신 날이 온다. 만일 그때 예식에 따라 대부들이 제물에 보내준다면 그 더물도 될 것이다. 지환자는 결국 전하로부터 민혜를 받으려고 거기에 정신이 빨려 사흘 동안 완전히 정사를 방했다. 그러면서 제사를 모실 곳으로 대부들에게 제물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공자는 마침내 길을 따라 노나라의 남쪽 국경에 가까운 훈이라는 마을에 묵게 됐다. 이때 대부 사이가 전송을 하러 와서 선생께서는 아무래도 전 일이 없는데 어째서 노나라를 떠나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제가 노래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 여자 입 사람을 떠나게 하는구나. 그 여자의 말 사람의 입을 망치고 몸을 죽게 하는구나. 유유자적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자꾸나. 사인은 길을 되돌아갔다. 개환자가 돌아온 사에게 물었다. 공자가 뭐라고 하였소? 사인은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 그러자 개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했다. 공자는 그들 여자와 노래로 인하여 나를 비난했구나. 공자는 그 뒤 위나로 가서 자로의 손이 사람인 안탁주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공자가 자기 나라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나라 영공은 공자를 등용하고 있었다. 영공이 공자에게 만나자기 하고는 노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복록을 받을 수 있도록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6만 대의 복록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위나라도 공자에게 6만 대의 복록을 주었다. 그러나 얼마 후 영공에 공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에 영공은 공선녀에게 공자를 줄곧 감사하겠다. 그렇게 되자 공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결국 10달 만에 위나라를 떠나게 됐다. 공자 일행은 진나라에 가기로 결정하고 도중에 송나라 광지방에 이르게 됐다. 그때 공자의 말을 듣는 제자 안각이 저쪽으로 성경을 가리키게 말했다. 제가 전에 왔을 때는 저기 무너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이 말을 얼핏 들은 광지방 사람이 분명히 노나라 계시에 가신 양호가 또 무엇이라 생각했다. 양호는 전에 광지방에서 커다란 소나를 벌인 일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공자가 양호와 닮았었다. 이 때문에 공자는 사람들에게 포위당해 구금되고 말았다. 구금된 지 5세째 이르자 경주에 이르는 것부터 떨어져 사라졌던 애주자 아내가 겨우 도착했다. 아내의 얼굴을 보자 공자는 크게 기뻤다. 오, 무사했구나. 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었다. 아내는 강해가면서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건재하신데 제가 어찌 먼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몇 날이 지나도 구름이 풀릴 기가 보이지 않아 제다른 동작이 시작했다. 그러자 공자는 제자들을 위로했다. 걱정할 것 없다. 두 나라 문학은 이미 없으나 문은 결코 상실되지 않고 그것은 지금 모두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만약 하늘이 이것을 멸할 것이라면 애당초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치지도 그 책임을 지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늘이 이 문을 멸할 것이 아닌데 광지방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공자는 제자 한 사람을 위나라 대신에 가서는 보내 겨우 풀날 수 있다. 공자에 대한 위나라의 포지방에 잠시 머물다가 1개월 후에 위나라 도읍으로 다시 돌아와 대부인 거베고의 집에 몸을 어탁하게 됐다. 위나라 영국은 다시 공자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사방에서 오신 군자로서 과인과 형제가 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먼저 나의 부인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나의 부인도 당신을 만나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자는 사행했으나 결국 부득이하게 남자를 만나게 됐다. 남자 부인은 휘장 저쪽에 있었다. 방에 들어간 공자는 북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자 부인도 휘장 저쪽에서 답냈다. 부인의 허리에 찬 구슬 장신과 아름다운 소리를 했다. 그녀를 만나고 돌아온 공자는 제자를 향해 변명했다. 원래 나는 그녀를 만날 생각이 없었지만 기왕 만났으니 예의로서 답방시다. 그러나 자라고 여전히 불쾌하자 공자가 맹세하였다. 만일 내가 말한 데가 아니라면 하늘이 천벌을 내릴 것이다. 천벌을 내릴 것이다. 위나라로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공자는 영공의 초대를 받게 됐다. 공자가 의관을 갖추고 찾아가 보았더니 영공은 술에 부인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환관인 용구를 옆자리에 타고 공자는 두 번째 마차에 앉아 따라오도록 한 채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글을 짜았다. 나는 녀석을 좋아하는 만큼 덕행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러고는 즉시 영공의 한별을 느껴 위나라를 떠났다. 그 해에 노나라에서는 정공이 죽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